자, 시작합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단원 다지기.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0.49라는 놈은 뭐냐면 0.49는 그죠? 0.49는 0. 얼마? 그쵸? 7의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0.7인데 음의 제곱근이니까 맞네요. 자, 요런 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요건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능하면 25라고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쁘기 때문에. 이거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5다.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항상 지수가 2, 즉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다.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이건 틀렸네요. 다음 이것도 계산합시다. 자, 요 루트 9분의 4라는 놈은 루트 얼마? 그쵸?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가 돼서 요 놈은 우리가 이제 3분의 2다라고 항상 계산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케이. 맞네요. 다음 요 놈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루트 9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됐죠? 요 놈은 얼마? 그냥 바로 3으로 툭 튀어나오니까요. 즉 3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맞네요. 다음 제곱근이요. 제곱근이 뭐냐면 이 루트라는 얘기입니다. 루트. 그러니까 얘는 루트 6이라는 얘기고요. 36의 양의 제곱근. 즉 36은 6의 제곱이니 양의 제곱근은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으니까 요 놈도 틀려서 정답은 2번과 5번은 틀렸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여기 있는 넓이와 똑같은 정사각형 넓이가 있는데 그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니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넓이 구해주면 되죠. 별거 아닙니다. 2분의 밑변 10 높이 7 그래서 약분하면 5가 돼서 5, 7에 35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뭐 정사각형 넓이니까 x제곱이 35가 되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니까 양수만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5m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오, 굉장히 좋습니다. 예, 3번 문제 굉장히 좋네요. 자, 이런 거 학생들 진짜 많이 틀립니다. 자꾸 81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항상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계산을 하시고 가야 돼요. 얘는 루트 9제곱이니까 얼마로 나오죠? 네,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9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3의 제곱이니까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가 되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제곱근 100이라는 건 제곱근은 뭐라고요? 그쵸? 루트입니다. 루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또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루트 100입니다. 루트 100. 루트 100은 얼마? 그쵸? 10의 제곱이니까 10.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이런 놈들도 뭐 49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계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즉 7의 제곱이죠.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얼마? 그냥 7.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0, C는 7이니까 얼마다? 14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계산 꼭 하세요. 바로 하시면 틀립니다. 다음의 제곱근 중에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곱근이니까요. 이렇게 요 문제랑 똑같습니다. 즉 제곱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니 8은 제곱수 아니고 0.1도 제곱수 아닙니다. 0.1을 두 번 곱하면 0.01입니다. 주의하시고요. 요 놈은 계산할 수 있죠. 얘는 13의 제곱이 169니까 결국에는 1.3의 제곱이 돼서 1.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뭐 제곱근이니까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만 어쨌든 요 놈도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분의 4의 제곱이니까 얼마로 나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160이네요.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자, 160이니까 얘 안 되죠. 1000도 안 되고요. 요 놈은 되겠네요. 요 놈은 11분의 8. 그래서 이렇게 돼서 11분의 8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건데 어쨌든 제곱수를 차지하는 문제랑 똑같으니 정답 몇 개다? 2개다.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배웠죠. 뭘 배웠냐면 자, 루트 A의 제곱은 항상 뭘로 쓴다? 절대값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요 놈이 그냥 A로 나올 수가 있죠. A가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고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여 나옵니다. 왜냐면
절대 음수가 못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값 자체를 내가 만약에 쓰게 되면 A라고 그냥 쓰게 되면 A가 음수라면 음수가 나오니까 근데 양수를 만들어 주려고 물론 0일 수도 있겠지만 양수를 만들어 주려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안이 제곱이면 여러분들 무조건 절대값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절대값 쓰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 A가 양수니까 그대로 A가 나오겠습니다. 다음 요놈은 자,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요. 루트 A 제곱하면 A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요놈도 우리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루트 안이 제곱이 아니니까 절대값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요놈은 절대값 쓰는 거고요. 자, 절대값 마이너스이나 절대값 플러스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많은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써주시고요. A가 양수니까 그대로 A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놈도 루트 안이 제곱이니까 절대값 쓰는 거고요. A 자체가 지금 현재 양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절대값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차피 뭐 절대값 마이너스 A나 플러스 A나 똑같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아닌 거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A가 안 나오는 거 4번과 5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음 계산 들어갈게요. 자, 루트 2의 제곱 얼마?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루트 5 제곱하면 5가 돼서 7. 별거 아니죠? 네, 다음 요놈 6으로 나오겠고요. 빼기. 자,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안 됩니다. 요놈 우리가 원래 뭐죠? 이제 절대값이죠. 네, 뭐 문자 아니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이나 플러스 4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씁시다. 이게 더 낫겠네요. 다음 3번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자,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다라고 살짝만 바꿔주신 다음 요거 3분의 4다라고 해주시면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4번 이것도 그냥 4분의 3으로 바로 나오겠고요. 자, 마이너스의 제곱이죠. 플러스로 살짝 바꿉시다. 나누기 3. 그래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 취해져서 이렇게 없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루트 7 제곱하면 7이고요. 조심. 자, 일단 요놈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9가 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또 별거 아닙니다. 자, 일단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자, 마이너스가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마이너스를 뭐 4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 3이라고 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수가 제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루트 안이 요거니까 얘는 지수법칙에서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그죠? 9의 제곱이다 이렇게 좀 바꿔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요놈은 제곱해니까 그대로 뭐 3 이렇게 나오겠고요. 빼기 요놈은 얼마? 3분의 2가 되겠고요. 곱하기 요놈은 뭐 제곱했으니까 8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요놈은 어차피 이제 9잖아요. 9. 그죠? 9 나누기 3이면 3이다라고 바로 써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뭐 곱하기나 나누기 먼저 하는 거는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놈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서 4, 3, 12에서 1 빼면 11이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조심하십시오. 지수가 짝수, 짝수네네. 2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2로 만들어준 다음에 밖으로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봤더니 A가 B보다 크답니다. 뭐 이것만 봐서는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봤더니 곱해서 음수다라는 얘기는요. 이 뜻은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하거나 나눈 값이 음수다, 부호가 반대. 양수다, 부호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다 됐네요.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크려면 A가 양수고요. B가 음수 이렇게 됩니다. 뭐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다시 한번 좀 써드리면 루트 이렇게 써준 게 좋죠. 이왕이면 마이너스 제곱해도 플러스니까. 그 다음 요 놈은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9A의 제곱은요 3A의 제곱입니다. 아니면 뭐 루트 9를 앞으로 뭐 빼도 되겠지만 어쨌든 요 놈은 뭐가 되냐면 이것도 2B의 제곱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네.
아무 생각 없대요. 또 4b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루트 1이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쓰시면 됩니다. 숫자가 아닌 이상은 그냥 문자일 땐 다 절대값 쓰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안 틀리고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A는 지금 뭡니까? 양수죠. B는 음수죠. 그대로. 양수니까 그대로. 결과가 항상 양수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0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0은 좀 제외한다면 음수라는 게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양수면 그대로. 얘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못 나온다고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양수로 만들어 주려고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여서 나옵니다. 다 됐네요. 정답 얼마? 4a 플러스 2b.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인데요. 자, 일단 요 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 마이너스가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그냥 우리는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로 묶으면 제곱해도 플러스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는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우리한테는 참 좋겠죠. 그 다음 루트 1이 제곱입니다. 자, 문자일 때는 다 그냥 절대값 쓰세요. 숫자가 아닌 이상은 다 절대값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범위가 있습니다. 그죠? 요 범위 내에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쉽게 풀려면 예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이유는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x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데 값을 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만한 거 0 집어넣어서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1 넣어도 되고요. 2 넣어도 됩니다. 이런 걸 넣어서 부호만 결정합시다. 자, 0을 넣습니다. 0 더하기 3은 3이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무조건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 요 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놈은 0을 넣으면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돼서 결국 계산하면 2x 빼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자,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요 놈이나 이 놈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잠깐만요. 그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 상태에서 이 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똑같이 모양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3을 더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x 플러스 3, 7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양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 뿐이고요. 요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갈게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했냐면 4를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를 뺐습니다.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7보다는 크겠고요. 0보다는 작으니까 어쨌든 얘는 뭐다? 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해준 게 맞는데 예,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뭐 마이너스보다 크고 뭐 플러스보다 작다 이렇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한쪽은 루트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런 음수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루트 안으로 그냥 근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맞나요? 이거 틀리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 자, 요 놈도 해보면 자, 루트 6이고 얘는 루트 얼마? 4분의 25가 돼서 6점 얼마 되죠? 예, 그대로 이렇게 되죠? 오케이. 예, 맞네요. 자, 이런 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제곱을 하면 0.16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4, 4, 16. 아이고, 조금만 이따 할까요? 네. 당연히 소수점 첫째 자리가 이고 첫째 자리가 1이니까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크죠? 근데 음수니까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 놈도 틀렸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음수일 땐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겁니다. 루트도 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런 들어갑니다. 자, 가나요? 그죠?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곱하면 0.16이고 제곱하면 0.2잖아요. 한번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크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수인 걸 순간적으로 까먹어서. 그래서 제곱을 안 하고 집어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안 틀려요. 자, 요놈은 루트 9분의 1이고요. 5분의 1입니다. 자, 분자가 같을 땐 분모가 작을수록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음수일 땐 클수록 작은 거니까.
다음 요놈입니다. 요놈은 루트 25분의 9가 되겠고, 요놈은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하기가 좀 어렵나요? 그럼 요놈만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위에다가 이제 세배하겠습니다. 이제 분자가 맞았으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크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죠. 뭐 둘 다 양수니까 클수록 크겠죠. 그러니까 요놈도 탈락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다섯 번째 수가 뭐냐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푸는 방법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뭐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일곱이니까 그냥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다라고 한다면 큰 쪽에서 몇 번째일까요? 그냥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다라고 하면 큰 쪽에서 몇 번째? 그죠? 얘는 결국 큰 수부터 나열했을 때 몇 번째? 그쵸? 세 번째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동관계 씌워 쓰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라고 하면 뒤로 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5보다는 3이 작으니까 따지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하냐? 음수가 있는 놈과 영과 양수가 있는 놈을 일단 분류하세요. 그러면 먼저 양수인 놈은 어떤 놈이 있겠냐면 2분의 1이 있겠고요. 그죠? 루트 3이 있겠고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2가 있네요. 양수가 공교롭게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니까 그 중에 세 번째니까 양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세 번째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됐니? 오케이. 루트 얼마? 4분의 1. 루트 얼마? 3. 루트 얼마? 4가 돼서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니까 얘가 큰 쪽에서 따지면 세 번째겠죠. 근데 이 값이 뭡니까? 2분의 1이니까 결국 얘가 작은 쪽에서 따지면 다섯 번째, 큰 쪽에서 따지면 세 번째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항상 대소관계 할 때 음수인 거 따로, 영인 거, 그 다음에 양수인 거 이렇게 구별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 틀립니다. 다음 자, 요놈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요놈. 자, 루트 안에다 그냥 집어넣죠. 물론 제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 제곱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144. 일단 뭐 저는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제곱해도 돼요. 얘는 결국 49, 그 다음에 3x 플러스 5, 144.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을 똑같이 5를 빼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으니 5를 빼면 44, 5를 빼면 139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 3으로 나눕시다. 3으로 나누면 3분의 44, x 3분의 139가 되겠습니다. 얘는 대략 얼마일까요? 그죠? 자, 3, 1은 3, 3, 4, 12가 돼서 14. 얼마 이렇게 되겠고요. 요놈은 3, 4, 12, 3, 6, 18. 얼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기에 있는 자연수란 얘기는 14. 얼마보다 크니까 15, 16 해서 46. 얼마니까 46까지는 해당이 되겠네요. 따라서 가장 큰 자연수 46, 가장 작은 자연수 15가 돼서 빼주면 31이다. 이렇게 천천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4번인데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루트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집어넣을 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고 따져도 좋지만, 이번에는 어차피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제곱을 하셔도 관계없겠죠. 제곱을 하셔도 관계없겠죠. 어차피 뭐 비교하면 똑같으니까요. 이때는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놓으면 되죠. 1이면 안 되고 2도 안 되잖아. 4니까. 그죠? 3 되겠죠? 4 되겠죠? 5도 되죠. 5, 25. 6은 안 되네요. 6, 6, 36이니까. 따라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죠? 12가 된다. 뭐 깔끔하게 나오네요. 14번. 제곱근이 무리수인 거 그랬습니다. 자, 이번엔 발효 갑시다. 제곱근 구할 필요 없죠. 결국 제곱수가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제곱수. 아니야. 제곱수. 그러니까 답은 2개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끝났고요. 자, 무리수의 개수입니다. 자, 요 놈은 우리가 결국 제곱수를 찾으면 되는데 어쨌든 얘는 0.1 제곱이니까 0.1 돼서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죠. 파이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원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무리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연히 무리수 되겠고요.
얘도 당연히 무리수죠. 밑에는 유리수지만 분자가 유리수잖아. 또는 분자가 무리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수가 되겠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굳이 뭐 루트 안으로 뭐 집어넣는다?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얘도 무리수입니다. 얘는 순환소수니까 해당 사항 없겠고요. 분모가 무리수고 분자가 우리가 유리수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무리수가 되겠죠. 뭐 이걸 또 안으로 뭐 집어넣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제곱수 아니니까 어쨌든 집어넣을 것도 없는데 어쨌든 바로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몇 개다? 네, 3개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6번인데요. 자, 여기 지금 뭐 한 변의 길이가 뭐 1인 예, 이러한 정사각형이 있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좌표를 이제 한번 나타내 보렵니다. 그래서 옳은 거를 물어봤네요. 오케이. 그럼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A 입장에선 여기가 출발이죠. 그럼 이 길이는 1제곱 더하기 1제곱 하면 2니까 당연히 대각선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루트 2면 요 길이도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0이라는 점에서 좌표니까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그죠? 이게 사실 없는데 이제 원으로 보셔야 된다. 원이에요, 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원을 다 그리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요것만 그려준 겁니다. 자, B라는 놈은 이렇게 떨어졌으니 출발점이 B는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겠죠. 그쵸? 자, C라는 점의 좌표는 C는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2라는 점에서 즉 여기가 원의 중심인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2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에서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D라는 점의 좌표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졌으니 얼마? 똑같죠?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겠고 2라는 점 출발점이 여기네요. 2는 그죠? 얘는 이렇게 반지름이네요. 그러니까 2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겠습니다. 됐죠?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길이가 지금 2고요. 한 칸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2구 1입니다. 즉 2의 제곱 더하기 1 제곱하면 5니까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5란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여기도 루트 5겠죠. 그런데 Q라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보이세요. 요거는 요걸 먼저 쓰세요. 유닛을 먼저. 그래야 요 출발점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출발점이고요. 어차피 루트 5, 루트 5는 똑같으니까 P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항상 뭐다? 여러분들 원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똑같고 출발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원의 중심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하시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18번. 좀 어려운데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 종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이나? 글씨 보이나 모르겠네. A, B, C입니다. 이렇게. 자, 얘를 가지고 지금 어쨌든 C에 대응하는 점 이제 3이라고 그랬고요. 그럼 뭐 B는 0이겠네요. 예, 뭐 길이가 3이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돌리면,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A라는 놈이 어디 갔니? A가 여기 오고 B가 C가 요렇게 오는 요런 모양이네요. 그죠? 요런 모양. 그렇다면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런 모양이니까 여기에 A가 오겠고요. 그죠? C는 그대로고요. 자, B는 그럼 요런 식으로 오겠다. 이렇게 오겠다.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로 다시 또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요런 모양이네요. 그죠? A는 그대로고 B, C 이렇게 오겠네요. 그죠? 이건 색깔 바꿔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거 좀 겹칠 텐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가 B가 오고 여기가 이제 C가 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다시 또 이렇게 돌리면 그쵸? 그대로 다시 A, B, C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때 좌표니까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노란색으로 할까요? 예. 자,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면 13이니까 요건 루트 13이 돼서 여기가 루트 13이겠죠. 됐죠? 물론 여기는 3, 여기는 얼마? 당연히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뭐 2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요 길이가 뭐야? 그쵸. 2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얼마 당연히 그죠? 3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좌표니까 요 좌표는 그럼 여기가 출발점이 지금 0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죠? C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0 되는 거죠. 그 요 좌표는 뭐냐? 싹 다 더하면 되죠. 요러고 다 더해주면 되니까 3, 2, 3 더하면 8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13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답 몇 번? 네, 4번.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한번 다르게 한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결국에 우리 이제 요놈을 구하자고 한 거죠. 요놈. 그죠? 한 바퀴 돌린 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린 거죠. 한 바퀴든 두 바퀴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요 점에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여기 입장에서 한 바퀴 돈 거죠. 얘를 구하려면 B 입장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럼 한 바퀴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둘레 길이 다 더하면 얼마? 5 플러스 루트 13이 됩니다. 한 바퀴 돌렸을 때. 그럼 C에서 C'까지 이 길이가 될 텐데 좌표니까 그죠? 요 좌표를 생각을 해줘야죠. 얼마? 그죠? 3이겠죠? 예. 3을 더해주면 얼마다? 8 플러스 루트 13이다 해서 그림상은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좌표만 물어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9번인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걸 좀 먼저 공부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의 체계, 그죠? 수 체계 어떻게 돼 있나?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자, 유리수는 이제 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제 소수거든요. 예,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물론 뭐 정수에는 양의 정수형, 음의 정수가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소수는 다시 소수점 아래가 끝이 있는 유한소수와 끝이 없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이 없는 이 무한소수가 참 재밌는 놈인 거예요. 얘는 다시 소수점 아래가 뭔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줄여서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줄여서 무리수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다 한 번만 더 쓴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무한소수가 꼭 우리 한반도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꼭 나눠지는 형태죠. 어쨌든 그 두 개 합쳐서 실수라고 하며 실수는 우리가 반드시 뭐다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직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써드리면 결국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실수는 결국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해야 얘가 되는 거니 유리수만 가지고 실수를 표현할 수도 없고요. 무리수만 가지고 실수를 표현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유리수는 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유리수는 결국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그 다음에 유한소수, 그 다음에 순환소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일부러 색깔을 제가 달리 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되지만 그렇다고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되는 거죠. 근데 무한소수라고 해서 다 순환소수냐? 아닙니다. 무한소수라고 해서 다 유리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소수는 무리수는 아니라고요. 그죠? 하지만 무리수는 무한소수는 맞다고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수는 각각 하나씩 다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다. 각 하나씩 다 점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수와 무리수를 우리가 합해서 실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유리수만 가지고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 무리수만 가지고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이런 것들로 합쳐야 우리가 메울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것만 꼭 좀 기억하세요. 뭐냐면 이게 유리수든 무리수든 어쨌든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정수는 유한계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즉 예를 들면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오케이.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오케이. 그러나 정수는 무수히 많지 않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1번 갑니다.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그렇죠?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맞죠? 이걸로 이해하시는 거고 이거 제가 따로 정리 한번 해드린 거고요.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입니까? 아니죠. 순환소수도 있는 거예요. 2번 틀렸고요. 3번 두 실수 2와 루트 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유리수다라고 이제 보셔도 되죠. 어쨌든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습니다.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그것도 맞다고요. 어쨌든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는 겁니다. 4번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예. 하나씩 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5번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유한개의 무리수가 있다. 아니죠. 무한개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한계의 유리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정답 틀린 거 2번과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책에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번입니다. 루트 3과 루트 10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번은 당연히 사이에 있겠죠. 그죠? 얘와 요거 사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얘도 그냥 사이에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70점과 80점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75점이죠. 예. 그러니까 70 더하기 80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뭔가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평균인 거죠, 평균. 당연히 평균은 주어진 값 사이에 있으니 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이런 문제를 만약에 나왔다 시험에 그럴 때는 뭔가 정수를 더하거나 뺀 거, 정수는 좀 값이 크니까 소수를 뭔가 더하거나 뺀 거보다는 뭔가 정수를 이렇게 더하거나 뺀 놈이 있으면 걔를 먼저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거의 답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얘는 보면 루트 3은 1.73이 아닙니까? 거기다 2를 더하면 3.73인데 3.73이 얘를 벗어나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무리수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본다면 여기다가 1.732에다가 0.1을 더하면 1.83입니다. 얘는 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1번과 4번은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루트 10도 당연히 3.162에서 0.02를 빼면 그죠? 0.0인가요? 그럼 3.142 예,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이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찾을 때는 이런 놈은 당연히 사이에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평균도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뭔가 정수를 더하거나 뺀 놈, 그 놈을 먼저 하면 거의 답일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21번입니다. 대소관계 한 세 가지 배웠죠. 그죠? 먼저 빼는 방법,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 이용하는 방법, 제곱근의 어떤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별말이 없으면 저는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좀 이용해 볼게요. 그게 좀 더 학생들이 낫다라고 하니까. 그 요 놈은 2가 되고요. 요 놈은 루트 3이 되는데 자, 2라는 놈은 이제 루트 4가 되고요. 얘는 루트 3이죠. 물론 양수일 때는 뭐 그냥 바로바로 제곱해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자, 두 번째입니다. 요것도 뭐 그냥 뭐 양변의 루트 뭐 더해도 되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3을 뺍시다. 3을 빼면 마이너스 2. 아이고, 여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네모라고 좀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보기에 있는 걸 그냥 베껴버렸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제곱하면 음수가 있으니까 바뀔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집어넣는 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당연히 4가 2보단 큰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거 너무 쉽다. 양변에 2를 빼주면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에 3을 더해주면 없어지니까 7이 5보다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루트 씌워도 똑같다. 여기도 그대로 갖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그죠? 여기는 루트, 죄송합니다. 왜 제가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썼네요. 네모. 자, 2라는 거 루트 4죠. 얘가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2번과 5번 두 개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루트 90 빼기 2가 과연 어느 구간이냐? 5와 6 사이냐? 6과 7 사이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한번 해보자, 천천히. 자, 루트 90이라는 놈은, 자, 90보다 작은 제곱수를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이웃한 거. 99, 81, 여기는 100. 됐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 그죠? 9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뭐 일단 뭐 천천히 하는 거니까요. 예. 자, 저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똑같이 모두 다 2씩 똑같이 뺍니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요놈은 7이 되겠고요. 요놈은 루트 90 빼기 2가 되겠고요. 요놈은 8이니까 결국 이놈은 7점 얼마.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페이지 28페이지네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얘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떤 제곱의 형태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냥 찾기에는 너무 좀 많으니까 혹시 얘를 조금 소인수분해 해서 제곱의 형태가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는데 의심해본 결과 뭐 의심을 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3분의 자 50이라는 놈은 이제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n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요놈이 뭐다? 요놈이
자연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얘가 결국 이걸 다 보지 말고 오케이 여기에 있는 3분의 이 n이 뭐가 되면 됩니까? 그죠? 얘가 어떤 제곱의 형태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어차피 5의 제곱은 됐으니까 맞죠? 그럼 얘가 또 자연수가 돼야 되려면 당연히 n은 기본적으로 뭐는 필요하다 그죠? 3은 없어져야죠. 분모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3은 없어야 되는데 약분되면 되겠고요. 근데 2도 하나는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2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2도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야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끝이 아닙니다. 곱하기 또 제곱의 형태가 더 있으면 관계없죠. 최소한 미니멈이 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모는 어쨌든 1로 만들려면 3이 필요하고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3이 있어야 됩니다. 없애주시고 2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가 하나 더 있어야 그러면 최소한 얘는 제곱 형태가 될 텐데 추가적으로 더 있어도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 얘는 다시 한번 위에다 쓰면 6 곱하기 뭐가 된다? 어떤 제곱의 형태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몇 개 한번 써본다면 오케이 6 곱하기 1제곱 맞죠? 6 곱하기 2의 제곱 맞죠? 6 곱하기 3의 제곱 뭐 6 곱하기 뭐 4의 제곱 6 곱하기 뭐 5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텐데 두 자리 잔수입니다. 얘는 6이니까 일단 탈락이죠. 두 자리가 안 되는 거죠. 얘 24가 되니까 되고요. 9, 6에 54 얘는 96 얘는요 얘는 넘어가네요. 세 자리네요. 정답 몇 개? 3개. 개수 구하라 그랬죠? 아, 다 구하라 그랬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다 구해야 되겠네요. 얼마? 24 얘는 9, 6에 54 6 곱하기 16 하니까 96 돼서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갑니다. 자, 루트 11 오케이 루트 11은 또 얼마 그쵸? 루트 9와 루트 16 사이 있겠죠. 뭐 여기 뭐 루트 12 이런 거 쓰면 의미 없어요. 지금 어차피 루트 11을 모르는데 루트 11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걔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웃하는 두 값이 돼야 됩니다. 이웃하는 두 정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5 그러면 의미 없잖아. 이게 3점 얼마인지 뭐 4점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5라면 그냥 반드시 이웃하는 거야 돼야 3점 얼마가 되겠군.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 상태에서 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뺍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1보다는 크겠고요. 루트 11 빼기 2 이렇게 돼서 아하. 그럼 결국 요 놈이라는 것은 1점 얼마가 되겠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당연히 1이 되겠고요. 됐죠? 소수 부분은 당연히 전체 이 값에서 1을 빼면 되는 거니까 한번 써드린다면 루트 11 빼기 2에서 1을 그냥 빼주면 되는 거죠. 정수 부분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A 제곱이라고요? 오케이, 뭐 A는 뭐 제곱해봤자 1이네요. B는 루트 11 빼기 3에서 루트 11 빼기 2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 1번이네요. A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이거를 좀 간단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절대값 들어갑니다. 절대값 들어갑니다. 이것도 절대값 들어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절대값. 너무나 이쁘게 돼 있네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다 그죠? 예를 드는 게 마음 편하죠. 예를 드는 거. 자, 예를 드는 거니까 뭐 A가 뭐 2분의 1 정도 이런 거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당연히 2분의 1을 뭐 집어넣었다고 하면 어쨌든 얘는 양수고요. 2분의 1도 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잘 보세요. 요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빼기 2분의 1의 역수죠. 그러니까 2가 돼서 이 값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것 뿐입니다. 요 놈은 그대로 양수니까 2a가 돼서 자, 어차피 뭐 요 놈은 없어지는 거죠. 다 계산했더니 얼마? 0이라는 값을 얻겠습니다. 근데 하나만요. 혹시 제가 알려드렸던 그 부분에서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만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x가 양수고 y가 음수였다. 이때 절대값 x 빼기 y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a는 지금 현재 x는 현재 양수고요. y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그냥 양수니 이렇게 돼서 그냥 앞에 있는 게 그냥 얘가 딱 양수인 순간 얘는 그대로 양수겠구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가끔 이거를 좀 혼동하셔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A라는 값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 그렇다면 A 빼기 A분의 1은 왜 그러면 A는 지금 현재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안 나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본 경우는 있는데 그죠? 지금 실질적으로 2분의 1 같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가 붙어서 이렇게 됐었죠.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 뭐 이렇게 사실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건 왜냐면 양수인 거 전부 다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양수가 다가 아니라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게 통하지 않으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넣어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뭔가 양수, 음수 딱 정해진 그런 형태는 맨 앞에 무조건 뭐 양수다 그러면 양수고요. 음수면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구별하세요. 이건 양수가 다가 아닙니다. 구간이 딱딱딱딱 일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시는 사람은 항상 이런 경우 그냥 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부호 판단하시는 것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신문을 만들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자, A와 B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의 넓이는 48n, B는 37-n이고요. 모든 변의 길이는 자연수이며 물론 n도 자연수랍니다. 그때 이 C라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뭐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그죠? 루트 48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좀 쪼개보면 밖으로 좀 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밖으로 좀 빼보면 얘는 16 곱하기 3입니다. 16은 얼마로 나갑니까? 네, 4로 나갈 수 있겠죠. 뭐 또는 이게 좀 불편하신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죠. 오케이. 여기서 자 그러면 16은 4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3n이 뭐가 되면 됩니까? 그죠? 제곱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n이 뭐가 된다? 어떤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제곱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는 n은 기본적으로 제곱이 되려면 3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어떤 형태, 또 제곱이라는 어떤 놈이 있으면 됩니다. 몇 개 되면 한번 써볼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이따 쓸게요. 그다음 이제 B라는 부분에 요거죠. 공간이 없으니까 요거다 쓸까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얼마? 이제 37 빼기 n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당연히 루트 37 빼기 n. 얘도 기본적으로 일단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n도 자연수니까 오케이. 그러면 37 빼기 n이 자연수가 되니까 30보다 작은 제곱수를 찾으면 되죠. 36이 있겠고요. 그죠? 또 얼마? 뭐 66, 36이가 55, 25. 그죠? 4, 4, 1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되겠네요.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1까지 가면 되겠죠. 0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3 곱하기 1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이거 다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3의 제곱 3의 제곱 뭐 3 곱하기 얼마? 4의 제곱해서 값을 좀 구해보죠. 예. 3이고요 10이고요 27이고요 48인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예.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37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요 놈으로 n은 얼마입니까? 1이겠고요. 빼면 얼마입니까? 12겠고요. n은 얼마? 21.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진 놈이 여기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 n은 12였네. 아, 이제 알았네. n은 12였네. 그럼 12였으니 여기 있는 이제 요 길이는 뭐 11을 직접 집어넣어도 좋지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 루트 25니까 아, 요거 5였네. 5. 요거 5였네. 5. 됐죠? 아, 요거 5였구나. 그 여기다가 이제 하면 되겠네요. 그죠? 11을 뭐 그냥 누우면 되겠지 뭐. 갑니다. 그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n이라는 놈이 뭐 12였지 않습니까? 11을 그냥 쓸까요? 예. 아, 이거 써도 되는데. 어쨌든. 얘는 4의 제곱이고요. 얘는 36이니까 6의 제곱 돼서 4, 6에 24의 제곱이니까 아, 이거 뭐 24로 나오겠네. 24. 그럼 여기도 이제 24일 테니까 이게 5고요. 여기가 24니까 빼면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조금 지저분해졌어. 19를 곱하니까
네, 59, 45에서 95라는 이런 넓이가 되겠다.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오고 아마 교과서 같은 데도 많이 실려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이렇게 쓰겠답니다. 그래서 예를 줬는데요. 뭐 간단하게 뭐 예도 있지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즉 얘는 뭐냐면 루트 1 이하의, 여기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뭐 루트 1은 1이잖아요. 예, 1 이하의 자연수 개수 몇 개입니까? 한 개겠죠. 됐습니까?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n2는 얼마일까요? n2. 그쵸?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그 루트 1하면 찾아야 돼요. 여기 써있네요. 예. 없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거짓말했네요. 그래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1. 얼마 얼마죠? 그러니까 1. 얼마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으니까 얘도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부터 15까지 15번을 다 해야 될까? 항상 이런 문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르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일일이 노가다 뜨지 말고.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뭘 갖다 이용하냐면 항상 제곱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곱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쓸데 없었으니까 지금 보면 왜 제곱수가 중요하냐면 이번엔 n4 제곱수니까 4입니다. 4. 그럼 루트 4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 루트 4는 얼마? 2죠. 2 이하니까 몇 개입니까? 그래서 2개죠. 또 한번 가볼까요? 루트 얼마? 그죠? 9가 있겠죠. 그럼 루트 9 이하의 자연수 개수, 즉 3이잖아. 3 이하. 1, 2, 3, 3개. 오케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 16이 있겠죠. 여기 얼마일까요? 그죠? 4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3까지. 왜냐면 지금 4부터 제곱수부터는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안 바뀌니까 기준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제곱수에서 딱 4부터 얼마까지? 8까지. 그죠? 또 나누는 거죠. 9부터 얼마까지? 그죠? 15까지 또 나누는 거죠. 16부터 이렇게 또 가겠죠. 그래서 제곱수가 일단 기준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16은 뭐 지금 없으니까요. 그럼 얼마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여기는 일단 3개가 있는 거고 4부터 8까지 몇 개? 4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4, 5, 6, 7, 8 5개. 그 다음 몇 개? 그죠? 7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개수는 몇 개입니까? 각각 1개가 되겠죠. 여기는 3개고 거기에서 무조건 자연수 개수는 1개겠고요. 이런 게 모두 5개가 있는데 각 하나마다 자연수 몇 개? 2개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모두 7개가 있는데 각 하나마다 뭐 루트 2야, 루트 9 이하, 그럼 3개, 루트 10 이하, 3개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3, 요 놈은 10, 요 놈은 얼마? 21 돼서 얼마? 그쵸. 이렇게 하면 24니까 34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뭐다? 노가다 뜨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곱수가 기준이다. 제곱수 앞에서 끊길지 뒤에서 끊길지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어쨌든 제곱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산해 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작은 순서대로 해서 나타내 달라 그랬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먼저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양수, 영, 음수 이렇게 구간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류하십시오. 물론 지금 0은 없으니까. 1은 양수네요. 그죠? 2라는 건 루트 4죠. 루트 4 빼기 루트 7. 4 빼기 7로 생각하십시오. 음수죠. 자, 3 빼기 루트 6이죠. 3은 루트 9니까 9 빼기 6 양수죠. 그 다음 3 빼기 루트 2. 예, 루트 9 빼기 루트 2 양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루트 4죠. 4 빼기 6 음수죠. 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놓고 하나씩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놈부터 갑시다. 요놈이랑 누가 더 클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는 없어지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얘가 더 크다는 거 알고 있는 친구들. 따라서 일단 요것은 제일 작은 놈이 요 놈이네요. 요 놈, 그 다음은 요거죠. 뭐 0은 없으니까 볼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놈을 먼저 하는 게 딱 보니까 눈에 확 띄네요. 그죠? 이게 확 띄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놈 지우니까 당연히 6은 2보다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뭐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에 맡기겠습니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두 놈 했으니까 1과 얘를 할래, 얘를 할래. 그러니까 일단 얘랑 얘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죠, 뭐.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죠, 아까? 그쵸? 자, 양면에 3을 한번 빼봅시다. 3을 빼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2라는 거는 루트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끝나버렸네요.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써드릴게요. 왜 이렇게 흰색이 없냐? 더 써드리면 지금 요 놈이 제일 작은 거죠. 그 다음 1이죠. 그죠? 아이고, 1과 이걸 안 했구나.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죠? 3 빼기 루트 6이 지금 제일 작은 거다라는 거네요. 그죠? 1도 해봐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예. 1을 안 했구나. 운이 나빴네요. 예. 이렇게. 됐죠? 예. 갑니다. 2를 뺍니다. 3을 뺍시다. 3을 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걔는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이게 크죠. 아하, 됐다, 이제. 얘가 이제 제일 큰 거네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3 빼기 루트 6이 제일 작고, 그 다음 1이고, 그 다음 어딥니까? 네. 3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놈을 갖다 이제 순서대로 쓰면 3 빼기 루트 6, 1, 3 빼기 루트 2가 돼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